자, x-3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은 40에 접하면서 x 플러스 3y 마이너스 7은 0의 수직인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PQ로 할 때 PQ의 길이를 구하시오. y축과 만나는 점을 y절편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수직인 접선을 구해서 y절편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알았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수직 기울기를 구해야 돼. 그러면 원래 기울기부터 계산을 해야지. 그럼 원래 기울기는 3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7이고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 플러스 3분의 7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수직 기울기는 얼마가 되겠어? 3. 그렇지. 원래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수직 기울기가 3이 되겠지. 그러면 이제 기울기를 알려줄 때 접선을 구하는 공식 있죠? 예. 기울기를 알려줄 때 접선 y는 mx 풀마 r 루트 m 제곱 플러스 1 이게 기울기를 알려줄 때 접선을 구하는 공식이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반지름을 찾아야 되잖아요. 이 반지름이 얼마야? 루트 20. 루트 40이죠. 그러니까 루트 40이면은 이게 16 아니다. 4 곱하기 10이니까 2루트 10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런데 지금 기울기가 3이니까 m이 지금 3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것을 여기다 그대로 넣어요. 그러면 y는 3x 풀마 2 루트 10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y는 3x 풀마 여기가 루트 10이잖아. 그래서 루트 10, 루트 10을 곱하면 10이 되니까 2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공식은 언제 사용하냐면 중심이 0,0일 때 쓰는 거야. 그런데 얘는 중심이 0,0이 아니잖아. 그럼 이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x를 x-3으로 y는 y 그대로 바꿔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찾은 것은 y는 3 가로 x-3 풀마 20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거를 이제 다시 정리하면 y는 3x 마이너스 9 풀마 20이니까 하나는 y는 3x 플러스 11이고 하나는 y는 3x 마이너스 29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y절편이 11과 마이너스 29야. 그럴 때 그 둘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그러면 11과 마이너스 29 사이의 거리는 얼마가 돼? 40. 그렇지. 그래서 답이 40이에요. 성민이 다 이해했어? 예. 좋아. 네? 좋다고. 예. 또 식도 잘 먹었어요. 자, 다 필기했나요? 자, 그럼 이제 10번을 풀어보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0 위의 점 a, b에서 접선 기울기가 2일 때 자, 그럴 때 a 곱하기 b를 구하시오.
자, 그럼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가 성립이 됩니다. 먼저 이게 위의 점이잖아. 그러면 대입하면 성립이 돼요.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10. 자, 이게 성립이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위의 점이니까 위의 점에서의 접선을 구할 수 있지. 위의 점에서의 접선. 그러면 ax 플러스 by는 10. 자, 이게 성립이 됩니다. 알았죠? 그런데 이 접선의 기울기가 2라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기울기를 구해요. 이걸 y는으로 바꿔서. 그러면 by는 마이너스 ax 플러스 10이고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플러스 b분의 10 이렇게 되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b분의 a는 2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b 이런 식의 성립이 되겠죠? 그러면 이것을 1번에 대입을 합니다. 1번에다가 그러면 여기 a를 마이너스 2b로 바꿔요.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2b의 제곱 플러스 b제곱은 10이니까 그럼 여기가 4b제곱이 돼서 b제곱은 2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b는 풀마 루트 2니까 이 풀마 루트 2를 여기다 대입하면 a는 마이너스 플러스 2 루트 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럴 때 a 곱하기 b를 구하시오. 그러면 마이너스 2 루트 2와 루트 2를 곱하거나 아니면 2 루트 2와 마이너스 루트 2를 곱하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둘 다 얼마씩 돼요? 마이너스 4가 되죠? 예. 그래서 A, B는 마이너스 4가 답이 된다. 자, 다 필기했죠? 자, 11번. 이 원 위의 점 2,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이 이 원에 접하게 될 때 K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일단은 접선을 구합니다. 위의 점에서 접선 구하는 공식을 이용을 해서 접선을 구해요. 그러면 2x 마이너스 y는 5. 이게 접선이지? 그런데 이 접선이 다시 또 다른 원에 접하게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어떤 직선이 원에 접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과 같아야 한다라는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여기 이 식에서 중심과 반지름을 찾아야 돼요. 중심과 반지름. 자, 그러면 x제곱 여기 플러스 4x가 있어요. 그러면 4가 필요해. 자, 그리고 y제곱 마이너스 2y에는
1이 필요해. 그러면 지금 여기 좌변에 추가로 투입된 게 4와 1이 투입된 거잖아. 그러니까 우변에도 똑같이 투입을 시켜야지. 그러면 k 플러스 5 이렇게 식이 된다. 그러면 x 플러스 2의 제곱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k 플러스 5니까 중심은 마이너스 2,1이고 반지름은 루트 k 플러스 5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 중심과 이 접선인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야. 알았지?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할 때는 이 직선을 는 0이 되도록 바꾸잖아요. 자, 그래서 다시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는 0. 그리고 마이너스 2,1. 그래서 이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계산을 해요. 자, 그러면 거리는 어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그러니까 2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제곱분의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2와 2를 대입해서 계산을 하죠. 그러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의 절대값. 이게 거리야. 이 거리가 반지름 루트 k 플러스 5랑 같아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루트 5잖아요. 그래서 루트 5를 이렇게 곱해요. 그러면 루트 5, 루트 k 플러스 5는 여기가 마이너스 10의 절대값이니까 그냥 10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여기서 양변을 제곱을 합니다. 그러면 5 괄호 k 플러스 5는 10을 제곱하니까 100이 돼요. 그러면 k 플러스 5는 20이니까 k는 15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선생님 그거 갖고 있어요? 아니 가지고 있어야지 내가 지금 그걸 보고 그 풀이를 해주는 거지. 이게 끝이 나야 버리는 거지. 자, 12번.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5는 0. 위의 점 4,3에서 접선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시오. 그러면은 이게 위의 점에서의 접선을 구해라 이런 얘기잖아요. 위의 점에서의 접선은 접선 구하는 문제 중에서는 가장 쉬운 것에 들어간다고요. 위의 점에서 접선. 그러면 얘를 일단 표준형으로 바꾼 다음에 계산을 해야 돼. 자,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는 1이 필요하고요. y제곱 마이너스 4y는 4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5를 넘기면 플러스 5가 되고 여기 좌변에 추가로 투입된 게 1과 4가 투입됐으니까 오른쪽도 1과 4를 투입을 해야 돼. 그래서 플러스 5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그러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10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니까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 y 마이너스 2, y 마이너스 2 이렇게 쓴 다음에 여기 x 하나하고 y 하나를 4와 3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 4 빼기 1은 3이니까 3 괄호 x 마이너스 1 그다음에 여기 1이니까 y 마이너스 2는 1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3x 마이너스 3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10이니까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5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직선과 xy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니까 그래프를 그려야 돼. 삼각형의 넓이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세요.
그러면 y절편이 15이고 x절편 얼마 나와? 오, 5 나오죠? 그래서 이 넓이를 구해라 이거야.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그렇죠. 그래서 2분의 75가 답이 됩니다. 자, 시원이도 필기해야지. 자, 그럼 이제 13번을 보자.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1에 접하고 그리고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1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자, 원의 넓이를 2등분을 하려면 어디를 지나야 돼요? 중심. 그렇지. 중심을 지나야 원은 넓이가 2등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 중심이 1,0이잖아. 그러니까 1,0을 지나는 접선을 구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바로 박의 점에서의 접선 문제가 돼. 박의 점에서의 접선. 알았지? 자, 그러면 박의 점에서의 접선은 기울기를 m이라고 놓고 푼단 말이야. 그래서 기울기를 m이라고 놓고 1,0을 지나도록 식을 만들어. 그러면 어떻게 돼? y-0은 m 가로 x-1 이렇게 식을 만들어. 그러면 y는 mx-m 이렇게 되지? 이 직선이 여기 이 원과 접선이 되려면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과 같아야 돼.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 그러면 얘를 다시 는 0으로 바꿔야 되니까 mx-y-m은 0 이렇게 놓고 지금 중심이 몇 컴마 몇이냐면 마이너스 1,0이고 반지름은 1이야. 그러면 이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1이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거리를 식으로 나타내보자.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0을 대입하면 절대값 마이너스 m 마이너스 m 이렇게 돼. 이게 1이라고? 그러면 절대값 마이너스 2m은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잖아. 이제 어떻게 하겠어? 제곱해요. 제곱을 하겠지? 제곱을 하면 4m 제곱은 m 제곱 플러스 1 m 제곱은 3분의 1 자, 그래서 m은 풀마 루트 3분의 1이니까 3분의 루트 3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대입해요. 그러면 y는 3분의 루트 3 x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 또는 y는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x 플러스 3분의 루트 3 이렇게 답이 나온다. 근데 모두 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왜 두 개를? 답이 두 개가 나오니까. 아, 그럼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버려? 하나는 막 조건이 있어. 없어요. 요 두 개가 다 답이야.
14번 6,0에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9의 그은 부접선과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자, 그러면 지금 접선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6,0을 지나는 접선이야. 그러면 이게 위의점이야, 기울기야, 박의점이야? 어? 위의점이야, 기울기야, 박의점이야? 어, 그죠? 그렇지. 그러니까 접선 문제는 이게 위의점이냐, 기울기냐, 박의점이냐, 그걸 먼저 판단을 해야 돼. 접근 방식이 다르니까, 어? 병원을 갔는데 내가 머리가 아픈지, 배가 아픈지, 발이 아픈지, 어디가 아픈지를 정해놓고 가야지. 어? 발 고치는 정형외과 가서 선생님 저 머리가 아파서 왔는데 그러면은, 이상한 데로 보낸다고.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박의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박의점이면 어떻게 접근을 해? 기울기를 m이라고 놓고 시작을 한다고. 자, 그러면 기울기를 m이라고 놓고 6,0을 지나도록 식을 만들어. 그러면 y-0은 m 가로 x-6이니까 y는 mx-6m 이렇게 되잖아. 그런데 이게 접선이 되려면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러면 거리를 구하려면 이걸 는영으로 바꿔야 되니까 mx-y-6m은 0. 그러면 중심은 0,0, 반지름은 3. 이렇게 재료를 쭉 준비하는 거야. 그러면 이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는 3이 돼야 돼. 자, 그래서 거리를 구해. 그러면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00 대입하면 없어지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6m 이렇게 돼. 이게 3이라고? 그러면 절대값 마이너스 6m은 3 루트 m제곱 플러스 1. 그래서 양변을 제곱을 해. 그러면 36m제곱은 여기는 제곱하면 9가 돼. 그래서 9m제곱 플러스 9. 9m제곱을 넘기면 27m제곱은 보니까 m제곱은 3분의 1. m은 풀마 3분의 루트 3. 루트 3분의 1이니까.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여기다 대입해요. 그러면 식이 y는 3분의 루트 3x 마이너스 여기에 3분의 루트 3을 넣으면 2 루트 3 이렇게 나오겠지. 또 하나는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x 플러스 2 루트 3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이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그래프를 그리라고 그래프를. 그러면 지금 둘 다 6,0을 지난다는 얘기는 x절편이 6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x절편은 6이 나오고 여기는 y절편이 마이너스 2 루트 3이고 여기는 플러스 2 루트 3이야. 그래서 하나는 이렇게 하나는 저렇게 그려진다고. 그래서 이거랑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이니까 바로 이 삼각형의 넓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얼마야? 하루수 3, 그렇지. 그리고 높이가 6이니까 답은 12루트 3. 그렇지.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왜 안 구하고 있었던 거야? 어? 답이 4번이지. 자, 빨리 적으세요. 진우, 다 적었어? 잘했어.
자, 그러면 이제 15번 중심이 x 플러스 y는 6 위에 있고 x축에 접하는 원이 y축과 두 점 AB에서 만날 때 AB 길이가 4다. 자, 이때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시오. 자, 그래프를 그려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알아보자고. x 플러스 y는 6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니까 y절편이 6이고 x절편이 6인 이러한 직선이야. 그러니까 이 직선에 중심이 있는 원이 있어. 그런데 그 원이 x축에 접해. 그러면 여기를 반지름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이만큼을 반지름으로 해서 그래프를 그렸더니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 있다. 이거야. 알겠지? 그럴 때 이 y축과 만나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이게 4라고. 그럴 때 지금 반지름을 구해라 이런 얘기지. 자, 여기가 4야. 그러면 어 여기 길이는 2가 될 거 아니야. 그지? 그 다음에 여기는 반지름 R. 어. 그럼 반지름이 얼마야? 아, 반지름이 4라고? 자, 지금 여기가 6이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 길이가 4가 되도록 하려면 이게 어떻게 만나야 될까요? 지금 X축이랑 만나야 돼. X축이랑 접하면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렸는데 이 길이가 4야. 그러면 이게 어디를 지나야 되는 거야, 이게? 가운데 중심 중심은 여기 있지. Y절편.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그 이게 언제일 때 점이냐면 x가 0일 때 y 값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을 만들었는데 x에다가 0을 대입해서 y를 구하면 그 y 값의 거리가 4가 나온다. 지금 그런 얘기야. 알았지? 자, 그러면 그렇게 되도록 식을 만들어야 돼. 예, 간단하게는 풀리지 않는군요. 간단하게는 안 풀려. 자, 그러면 여기에 x좌표를 a라고 하자고. 자, 그러면 중심이 어떻게 되냐면 a 컴마로 시작을 해. 그러면 a 컴마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a 플러스 6 이렇게 나오겠지?
그리고 반지름은 모르니까 그냥 R이라고 하자고. 그러면 식이, 아니, 그런데 반지름을 모르는 게 아니지. 반지름 왜 몰라? 지금 여기 중심이 A, 마이너스 A 플러스 6인데 원이 X축하고 접하고 있잖아. 그지? 네. 그럼 반지름이 뭐야? 반지름이 Y좌표가 반지름이죠. Y좌표가.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6이 반지름이 되는 거야. 그래서 X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Y에서 이걸 빼면 Y 플러스 A 마이너스 6의 제곱은 마이너스 A 플러스 6의 제곱. 이렇게 원의 방정식이 만들어지겠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 x에다가 이 x에다가 뭘 대입하지? 어. 자, 지금 이제 반지름이 마이너스 a 플러스 6인 게 밝혀졌잖아. 그러면 여기가 지금 a, 마이너스 a 플러스 6이면서 반지름이 마이너스 a 플러스 6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a 플러스 6이잖아. 네. 그러면 여기 길이가 a잖아. 그러면 이 2하고 a하고 마이너스 a 플러스 6하고 이렇게 피타고라스를 쓸 수 있는 거지. x에다가 0을 대입할 필요가 없네요. 자, 그러면 a 제곱 플러스 2의 제곱은 마이너스 a 플러스 6의 제곱 이런 식이 성립이 돼. 그래서 a 제곱 플러스 4는 a 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36 이렇게 식이 나오니까 a 제곱 이렇게 없어지고 그러면 12a는 4를 넘겨서 32 그래서 a가 12분의 32 그래서 4로 약분하면 3분의 8 자,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반지름은 마이너스 a 플러스 6이었으니까 여기다가 3분의 8을 대입을 하면은 3분의 10. 그래서 답이 2번이에요. 음, 저번에 풀었던 거는 여기 x에다가 0을 대입을 해가지고 계산을 했네. 그래서 y절편 구해가지고 y절편 사이의 거리가 4라고 해서 풀었어요. 어, 좀 먼 길이었어. 자, 다 필기했어? 예. 응. 자, 2,3에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은 0에 그은 두 접선의 접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은
지금 2,3에서 접선을 그리면 접선이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러면 이게 지금 박그점이야. 박그점. 알았지? 그래서 박그점에서 접점 사이 거리를 구해라. 이런 얘기야.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 좀 파악을 해야 돼. 자, 그럼 x제곱 플러스 4x는 4가 필요하고 y제곱 마이너스 2y는 1이 필요해. 그러면 여기 1을 그대로 썼다고 하면 추가로 투입된 것은 4니까 우변에도 4를 써줘. 그러면 x 플러스 2의 제곱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4니까 중심이 마이너스 2,1 반지름이 2 이렇게 돼.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보자. 자, 중심이 마이너스 2,1이고 반지름이 2야. 그러면 여기 중심에서 오른쪽으로 두 칸, 왼쪽으로 두 칸, 위로 두 칸, 아래로 두 칸, 이렇게 네 점을 지나도록 이렇게 원을 그려야 돼.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2,3에서 접선이야. 그러면 2,3이면 2,1, 2, 3. 그러면 이게 딱 두 칸 올라갔으니까 여기랑 같은 높이야. 그럼 여기에서 접선을 그리면 하나는 이렇게 그려지고 하나는 이제 이렇게 그려지겠지?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접점이 생기고 여기 접점이 생겨요. 그래서 이 두 접점 사이의 거리 이걸 지금 구해라. 그런 얘기야. 알았죠? 응?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구하느냐? 여기는 이제 좌표가 나오고요. 여기는 좌표를 모르잖아, 그지? 어. 여기 좌표를 구하는 거는 어려워. 박그점에서 접선을 그렸을 때 좌표를 구하는 거는 어려워. 그러면 좌표를 구해서 이 길이를 구하는 것은 아니야. 그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고. 그럼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 지금 반지름이 2라 그랬지? 여기 반지름 2. 그러면 이렇게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 중심하고 박그점을 연결한 이 직선하고 수직으로 만난다고. 응? 왜냐하면 이렇게 그리면 이 두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 되잖아. 원 박그점에서 원의 접선을 그리면 이 두 삼각형은 서로 합동이 된단 말이야. 알았지? 예. 그래서 이게 합동이니까 얘랑 얘랑 길이가 같잖아.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이등변 삼각형을 꼭지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이랑 같아져. 그래서 밑변을 수직 이등분을 하게 되니까 여기가 수직이 된다고.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을 해서 이 길이를 구해낸 다음에 그거를 2배 하면 답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를 구해. 그럼 이 길이가 얼마가 돼? 여기 마이너스 2고 2니까 그렇지. 4가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이 길이를 구해야 돼. 이 길이. 이 길이. 자, 여기는 길이가 얼마야? 여기는 길이가 얼마냐면 여기 중심이 마이너스 2,1, 이 밖에점이 2,3이잖아. 그래서 이 사이의 거리를 구해. 그러면 루트 4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이니까 루트 20이 돼서 2루트 5 이렇게 된다고? 자,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를 2를 밑변 4를 높이라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4가 돼. 그런데 2분의 1 곱하기 2 루트 5를 밑변으로 하면 여기 길이가 높이가 된다고. 그럼 이게 서로 같아야 돼. 그래서
이 네모가 얼마가 되냐면 루트 5분의 4. 그러니까 5분의 4 루트 5. 이렇게 돼. 따라서 우리가 찾는 답은 이것의 2배니까 5분의 8 루트 5. 이렇게 나온다. 풀이를 잘 적어놔야 돼. 나중에 문제 풀 때 여러분이 보고 풀어야 되니까 잘 기록을 해둬야 돼. 답만 적어 놓는 건 소용없어. 자, 17번. 좌표평면 위의 점 3,4를 지나는 직선 중에서 원점과의 거리가 최대인 직선을 L이라 하자. 자, 그럴 때 x-7의 제곱 플러스 y-5의 제곱은 1이라는 원이 있는데 원 위의 점 P와 L 사이 거리의 최소값. 자, 이거를 M이라고 할 때 10M을 구하시오. 자, 여기에 3,4가 있어. 그러면 이 3,4를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직선들 중에서 원점에서 가장 거리가 먼 직선을 찾을 거야. 그러면 어떤 직선이 이 원점에서 가장 거리가 뭘까? 직선을 뭐 이렇게 그리는 것보다 가깝잖아, 그지? 그럼 직선을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그린 것보다는 얘가 더 가깝잖아.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그려야 여기에서 가장 멀어지냐 이거야. 어? 그럼 어, X축의 평행우기. 이렇게 그리면 여기서부터 거리는 이게 거리가 되는 거 아니야? 이. 얘보다는 이렇게 그리면 더 멀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정말 가까이 가기 싫은 사람이 있는데 이 자리를 벗어날 수는 없단 말이지. 그러면 최대한 그래도 멀리 가려면 어떻게 직선을 만들겠냐 이거야. 어? 아예 여기서 그냥 더 벗어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는 없어요. 여기에 묶여 있는 거야. 근데 얘한테는 정말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여기에 수직인 직선을 그리면 이게 가장 멀리 있는 직선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제 이 직선식을 구해야 된다고. 이 직선식. 어? 그러면 이 선분의 수직인 기울기가 필요한 거지. 그러면 여기 기울기는 얼마야? 기울기가 x증가량분의 y증가량이니까 3분의 4. 이렇게 돼. 그러면 여기는 수직 기울기니까. 수직 기울기는 그렇지. 마이너스 4분의 3. 그러면서 3,4는
지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y-4는 마이너스 4분의 3 가로 x-3 이렇게 돼. 그래서 y는 마이너스 4분의 3x 이렇게 곱하면 4분의 9. 얘가 넘어와서 4분의 16. 그래서 4분의 25. 요게 이 직선식이야. 그런데 이제 원이 등장을 해. 중심이 7,5이고 중심이 7,5. 그리고 반지름이 1인 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원이야. 그러면 이 원이 이 직선하고 최소 거리는 얼마냐 이거야. 최소 거리. 그러면 어떻게 구하냐면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구한 다음에 반지름을 빼면 최소 거리가 된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직선하고 중심하고 거리를 계산을 해야 되니까 이 직선식을 는 0이 나오도록 또 조정을 해야 돼. 그러면 4를 곱하고 다 좌변으로 넘기면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25는 0이 나오고 얘하고 이제 중심이 7,5 거리를 구한 다음에 나중에 반지름 2를 빼면 그게 m이 되는 거야. 거리 구하자. 루트 3의 제곱 4의 제곱분의 7,5를 대입해. 그러면 절대값 21 플러스 20 마이너스 25 그러면 5분의 여기가 마이너스 5니까 16 이렇게 되지. 그래서 최소 거리는 5분의 16에서 반지름 2를 뺀 거니까 5분의 11이야. 따라서 10m을 구하시오. 22가 답이 되겠다. 자, 9번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x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은 4에 동시에 접하는 접선을 그을 때 두 접점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지금 거기 있는 그래프를 보고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이고 여기는 중심이 4,0이고 반지름이 2야. 그러면 지금 이렇게 두 원이 있는 거죠. 하나는 중심이 0,0, 하나는 4,0, 그리고 하나는 반지름이 1, 반지름이 2. 그러면 지금 이 공통 접선에서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달라. 그런 얘기야. 알았죠? 이거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반지름과 중심 사이의 거리가 필요합니다. 반지름과 중심 사이의 거리. 그러면 여기는 반지름이 1이고 여기는 반지름이 2고 지금 중심 사이 거리는 얼마로 나와 있어? 0,0부터 4,0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A에서 B까지니까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이걸. 알겠지?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작은, 작은 원의 중심에서 공통 접선에 평행하게 선을 그린다.
자, 이런 방법을 씁니다. 작은 원의 중심에서 공통 접선에 평행하게 선을 그린다. 이 문제를 공통 접선의 길이 문제라 그래요. 공통 접선의 길이. 자, 그러니까 작은 원의 중심에서야. 작은 원의 중심에서 이 공통 접선에 평행하게 선을 이렇게 그려요. 알았지? 그러면 접선과 반지름은 수직이니까 여기가 90도고 여기가 90도인데 이게 평행하게 그렸으니까 여기도 90도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이 사각형은 무슨 사각형이 될까요? 이 사각형. 어? 싸 직사각형이잖아. 직사각형. 직사각형은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어때요? 같아요. 같겠죠? 그래서 여기 길이가 1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길이가 얼마일까요? 여기도 길이가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이 길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4가 빗변이니까 여기는 루트 4의 제곱에서 1의 제곱을 빼니까 15. 이렇게 돼. 그러면 A, B의 길이도 루트 15.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공통접선 문제는 작은 원의 중심에서 공통접선에 평행하게 선을 그린다. 자, 드디어 쎄. 원이 끝났습니다. 와, 아니, 이제 도형의 이동할 거야. 쌩 아니에요? 쎄는 좀 이따가 도형의 이동 설명 좀 하고. 근데 원의 방정식 그럼 이제 시험에 안 나와요? 도형의 이동을 배워야 원의 방정식을 시험에서 안 낼 수 있지. 2학년 시험. 2학년 거? 네? 2학년 거 뭐 쉽잖아. 어려워요. 아, 이해할 거. 자, 그럼 이제 263쪽 도형의 이동을 보도록 하겠다. 자, 이 이동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이 있어요. 평행이동, 대칭이동. 근데 평행이동이 다시 두 개로 나눠져요. 점의 평행이동, 도형의 평행이동.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 대칭이동도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기본 대칭이 있고, 응용 대칭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행이동은 점과 도형으로 나누고, 대칭이동은 기본과 응용으로 나눕니다. 자, 평행이동을 점과 도형으로 나누는 이유는 적용되는 규칙이 달라서 그래요. 대칭이동을 기본과 응용으로 나누는 이유는 이쪽이 더 어려워서 그래요. 여기는 규칙이 다르고 여기는 쉽고 어렵고 이렇게 되는 거야. 점의 평행이동은 시킨 대로 그대로 하면 됩니다. 시키는 대로. 응?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자 여기에 1,4를 x축으로 3, y축으로 4 이동하시오. 그러면 x에다가 3, y에다 4 더해주면 끝나요. x에다가 3 더하고 y에다가 4 더하고 그래서 4,8
이렇게 쓰면 끝나는 거야. 얘네는 아주 순진해요. 점의 평행이동. 그냥 시키는 대로 그대로 시켜주는 대로만 하면은 그냥 바로 답이 딱 나오는 거야. 자, 이제 도형의 평행이동은 그러면 시키는 대로 안 한다는 얘기지. 자, 그런데 일단 도형의 평행이동을 하려면 일단 여기서 도형이란 무엇인가부터 생각을 해야 돼. 도형이 뭐가 있어? 원, 또,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자,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도형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도형이야. 여러분, 오각형의 방정식, 사각형의 방정식, 십각형의 방정식 배웠어요? 네, 배운 적이 없죠. 그래서 그거는 여기서 말하는 도형이 아니야.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은 여기서 말하는 도형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형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도형이야. 그러면 원이 있죠, 원. 또 뭐가 있을까요? 직선, 그렇지. 직선, 그렇지. 2차 함수. 그리고 원. 지금 현재까지는 여러분이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도형이라는 건 직선, 2차 함수, 원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평행이동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을 x축으로 1, y축으로 3 이동하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x 대신 x-1, y 대신 y-3을 대입을 해요. 그러니까 도형의 평행이동은 1만큼 움직이라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마이너스 1만큼 대입하라 그러면 플러스 1을 대입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호가 반대로 들어간다는 게 도형의 이동의 특징이야. 청개구리 같지? 부호가 반대로 들어가야 돼. 그게 핵심입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그것만 기억하면 돼. 그래서 점의 이동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면 되고 도형의 이동은 부호를 반대로 해서 대입을 한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거를 또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4만큼 이동하시오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X, Y를 X 플러스 3, Y 플러스 4로 이동하라는 규칙. 이렇게 써준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쓰냐면 X, Y를 X 플러스 1, Y 플러스 3으로 이동하는 규칙. 이렇게 써줘요. 그럼 이렇게 써도 대입할 때는 x 마이너스 1, y 마이너스 3으로 대입을 해야 돼. 점하고 도형은 적용되는 규칙이 다르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평행이동 다 배웠어요. 그럼 이제 대칭이동에 대해서 배워보자. 대칭이동은 기본 대칭이 있고 응용 대칭이 있다 그랬지? 그러면 그 중에서 기본 대칭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기본 대칭은 다시 5가지로 나눠집니다.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그리고 Y는 X 대칭, Y는 마이너스 X 대칭, 이렇게 5가지를 기본 대칭이라고 해. 자, 그러면 지금 대칭 이동에서는 점과 도형을 구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점과 도형에 따라서 규칙이 바뀌지 않아. 대칭 이동은 점이든 도형이든 똑같은 규칙이 적용돼. 그게 대칭 이동의 장점이야. 자, 그러면 먼저 X축 대칭을 보도록 하자. 자, 여기에 A, B라는 점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 A, B를 X축 대칭을 시켜. 그러면 X축에 선을 그려서 같은 거리만큼 가서 점을 찍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점은 몇 컴마 몇이 될까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되죠.
그러면 a, b가 a, 마이너스 b로 바뀌었으니까 뭐가 어떻게 변했어요? B가 보호가 바뀌었어. 그렇지. 여기가 x좌표, 여기 y좌표잖아. 그래서 y부호가 반대가 되지. 그래서 x축 대칭은 y부호 반대. 이렇게 하는 거야. y부호 반대. 자, 그러면 이번에는 a, b를 y축에 대칭 이동을 시켜보자. 그러면 y축에 선을 그려서 같은 거리만큼 가서 점을 찍는 거야. 그러면 여기 이 점은 몇 컴마 몇이 될까요? 여기 이 점은 마이너스 A 그렇지. 마이너스 a, b가 되겠지. 그러면 a, b가 마이너스 a, b로 변했잖아. 뭐가 어떻게 변했어? A의 부호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x좌표가 부호가 반대인 거야. 그래서 y축 대칭은 x부호 반대. 이렇게 돼요. 자, 원점 대칭은 0,0에 선을 그려서 같은 거리만큼 가서 점을 찍는 거야. 그러면 여기 이 점은 몇 컴마 몇이 될까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그렇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되잖아. 그러면 a, b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로 변했잖아. 어떻게 변한 거야? X, Y. 그렇지. x, y 둘 다 부호 반대. 이렇게 돼요. 그래서 x축 대칭을 시키면 y가 반대가 되고 y축 대칭을 시키면 x가 반대가 되는 거야. 반대편 문자의 부호가 반대가 됩니다. 알았죠? 자, 이번에는 y는 x 대칭과 y는 마이너스 x 대칭에 대해서 알아보자. 자, 여기에 a, b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y는 x에 대칭을 시켜. 그러면 y는 x는 0,0을 지나는 오른쪽으로 45도 기울어진 직선이야. 이게 y는 x예요. 그러면 y는 x에 대칭을 시킨다는 얘기는 y는 x에 수선을 그려가지고 같은 거리만큼 가서 점을 찍어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 이 점은 몇 컴마 몇이 될까요? A. 그렇지. b, a가 됩니다. 그러면 a, b가 b, a로 변했다는 얘기잖아. 뭐가 어떻게 변한 거야? 자리가 바뀐. 그렇죠. xy 자리 바꿈이죠. xy 자리 바꿈인데 보다 정확한 표현은 x 대신에 y를 쓰고 y 대신에 x를 쓰는 거예요. 만약에 y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2차 함수가 있잖아요. 그지? 이거를 y는 x에 대칭시켜라 그러면 y는 전부 x로 바꾸고 x를 전부 y로 바꾸는 거야. 그래서 x는 y제곱 플러스 y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써주면 이게 y는 x 대칭이 되는 거야. 별로 복잡한 규칙 아니죠? 어. 자, y는 마이너스 x 대칭에 대해서 알아보면 y는 마이너스 x 대칭은 0,0을 지나면서 오른쪽 아래로 45도로 기울어진 직선이야. 그러면 여기에 a, b를 대칭시킨다는 것은 수선을 그려서 같은 거리만큼 가서 점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 점은 몇 컴마 몇이 될까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 그렇죠.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 이렇게 돼요. 그러면 a, b가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로 변했잖아. 어떻게 변한 거야? 자리를 A 바꾸고 대신에 마이너스 B. 부호를 반대로 한 거죠. 자리 바꾸고 부호 반대야. 그걸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x 대신에 마이너스 y, y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써주는 겁니다. 알겠지? 자, 이렇게 5가지를 기본 대칭이라고 해요. 그러한 내용이 방금 준 프린트에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점의 이동은 시킨 대로 하면 되고 도형의 이동은 부호를 반대로 해서 대입을 하고
대칭 이동은 x축 대칭은 y 부호 반대, y축 대칭은 x 부호 반대, 원점 대칭은 xy 둘 다 부호 반대, y는 x 대칭은 xy 자리 바꿈인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x 대신 y, y 대신 x, y는 마이너스 x 대칭은 x 대신 마이너스 y, y 대신 마이너스 x를 대입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계산 규칙에 따라서 거기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자, y는 3x 플러스 2를 대칭 이동을 시켜볼 거예요. 대칭 이동은 점과 도형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아. 규칙이 같이 적용된다고. 자, 먼저 x축 대칭을 시키면 y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얘기냐면 마이너스 y는 3x 플러스 2 이렇게 만들라는 얘기야. 그런데 이제 답을 쓸 때는 이걸 정리를 해줘야지. y는이 나오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답은 y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이렇게 답이 됩니다. 거기 옆에다가 적어주세요. 음. 자, y축 대칭을 하면 x부호 반대잖아. 그럼 여기에서 x를 마이너스 x로 바꾸라는 얘기야. 그러면 답이 어떻게 되겠어?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지. 원점 대칭은 xy 둘 다 부호 반대야. 그래서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2니까 y는 3x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자, y는 x 대칭은 x 대신 y, y 대신 x니까 이 식을 x는 3y 플러스 2 이렇게 만들라는 거야. 그러면 이걸 y는으로 바꿔줘야 되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3i하고 x를 이항을 시켜요. 그러면 마이너스 3i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고 그래서 마이너스 3으로 나눠주면 3분의 1 x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답이 나온다. 자, y는 마이너스 x 대칭은 y를 마이너스 x로 바꾸고 x를 마이너스 y로 바꾸니까 이렇게 식이 돼요. 그러면 3y는 x 플러스 2에서 y는 3분의 1 x 플러스 3분의 2 이렇게 답이 나온다. 할만하죠? 예. 어. 자, 그래서 이동에는 평행이동, 대칭이동이 있고 평행이동은 점의 이동, 도형의 이동 대칭이동은 기본 대칭, 응용 대칭이 있는데 기본 대칭까지는 이렇게 무사히 그냥 왔어요. 사실 여기는 별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대칭 이동 중에 응용 대칭 이동도 할 게 되게 많지. 어. 자, 응용 대칭은 다시 두 개로 나누는데 점의 대칭이 있고 직선의 대칭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점의 대칭까지는 쉬워요. 여기가 이제 최종 직선 대칭. 얘가 좀 어려워.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쉬워. 자, 그래서 점의 대칭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1,2를 여기 5,7에 대칭을 시키면 몇 컴마 몇이 될까요? 이런 문제. 자, 우리가 그래프에서 해보자면 자, 1,2가 있고요. 여기 5,7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1,2를 5,2, 5,7이랑 연결을 한 다음에 같은 방향으로 같은 거리만큼 가면 여기는
몇 컴마 몇이 되겠느냐? 이런 문제야. 알겠죠? 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간단해요. 이 대칭의 중심이 이 두 점의 중점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를 x, y라고 하면 1, 2와 x, y의 중점이 5, 7이면 돼. 그리고 중점은 더해서 2로 나누면 돼요. 그러니까 1과 x를 더해서 2로 나누고 2와 y를 더해서 2로 나누면 이게 바로 5, 7이어야 한다. 그럼 이걸 풀면은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2분의 뭐가 5가 되려면 여기가 10이 돼야 되니까 x는 9여야 하는 거고 2분의 뭐가 7이 되려면 이게 14가 돼야 되니까 y는 12여야 해요. 그래서 9,12 이렇게 구하면 돼요. 간단하죠? 아주 할만합니다. 이런 식으로 구해도 돼. 보세요. 자, 1이 5까지 가는데 얼마를 더했어요? 4, 4를 더했잖아. 4를 또 더하면 얼마야? 9, 9가 되는 거야. 2가 7이 됐는데 얼마를 더했어요? 5. 또 5를 더하면 12. 12. 이렇게 구하면 돼요. 아주 좋죠. 그런데 이거는 점을 점에 대칭시킨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점의 대칭이잖아. 점의 대칭. 그러니까 점의 대칭이 점을 점에 대칭시킨 거고. 근데 우리가 배운 게 점만 배운 게 아니잖아. 어? 직선을 점에 대칭시킬 수도 있고 2차 함수를 점에 대칭시킬 수 있고 원을 점에 대칭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는 요 방법도 다 익히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직선을 점에 대칭을 시키면 어떤 모양이 될까요? 직선을 점에 대칭을 시키면 평행하면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직선이 돼. 평행하면서 같은 거리만큼. 알았지? 그러면 이거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구하느냐? 어떻게 구하냐면 평행해야 되니까 같은 기울기를 사용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같은 거리만큼 떨어지게 하는 게 이게 좀 복잡하잖아요. 거리 구해야 되니까. 근데 그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거리 신경 쓰지 말고 여기 점을 하나를 찾아. 점 하나 찾을 수 있잖아. 그거를 대칭을 시켜. 점을 대칭시키는 거는 간단하잖아. 그래서 여기 이 점을 찾은 다음에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같도록 이렇게 찾으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같은 거리이긴 한데 거리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냥 점을 하나 대칭시켜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2차 함수를 점에 대칭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2차 함수에서는 뭐가 가장 중요해? 어떻게요? 꼭지점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그 꼭지점을 대칭을 시켜주는 거야. 그리고 볼록 방향만 바꿔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2차 함수를 대칭시킬 때는 꼭지점을 대칭을 시키고 볼록 방향을 반대로 하면 돼요. 볼록 방향을 반대로 한다는 얘기는 x제곱의 계수의 부호를 반대로 한다는 얘기야. 자, 원을 점에 대칭시킬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원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해? 중심. 중심이 중요합니다. 중심도 점이잖아. 그래서 그 중심점을 대칭을 시킨 다음에 같은 반지름이 되도록 식을 만들어주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을 점에 대칭시킬 때는 중심을 대칭시키고 같은 반지름을 사용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점의 대칭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알겠지? 자, 드디어 직선의 대칭이 나왔습니다. 직선의 대칭이
복잡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지금까지는 전부 일을 한 가지만 시켜요. 일을 한 가지만 시켜. 점을 이동하시오. 직선을 이동하시오. 그러면 평행을 만드시오. 꼭지점을 이동하시오. 그런데 이 직선의 대칭은 뭘 하나를 하려고 해도 일단 두 가지를 시켜. 이게 차이가 커요. 일을 하나만 할 때랑 두 개를 동시에 해야 될 때랑 여기 차이가 커. 자, 보세요. 여기 직선이 있어. 이 직선에 대해서 점을 직선에 대칭을 시킨다고 하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대칭을 만들어서 여기 점을 잡아. 여기를 이제 A, B라고 하고 여기를 X, Y라고 하자. 그러면 어떤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냐면 이 두 선분의 기울기가 이 직선과 수직이어야 해요. 그래서 이거를 수직 조건이라고 해요. 수직 조건.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기준이 되는 직선의 수직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 두 점의 중점이 직선을 지나가야 돼. 그거를 중점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선의 대칭은 기본적으로 수직이고 중점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조건을 이용을 하면은 각각 식이 하나씩 만들어져서 연립방정식이 나와. 그 연립방정식을 풀면 우리가 원하는 답을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이게 직선의 대칭이잖아. 직선의 대칭도 점을 직선의 대칭이 있으면 또 뭐가 있겠어? 직선을 직선의 대칭도 있고 또 2차 함수를 직선의 대칭이 있고 또 원. 원을 직선의 대칭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중에서 2차 함수는 빠져요. 2차 함수는 왜 빠지냐면 보세요. 이렇게 생긴 2차 함수를 이렇게 생긴 직선의 대칭을 시킨다 그러면 어떤 모양이 나오겠어? 거꾸로도 있고.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쵸? 어, 그러면 이 2차 함수는 대칭축이 어떻게 생겨요? 이렇게 생기잖아요. 여러분 대칭축이 휘어져 있는 기울어져 있는 2차 함수 본 적 있어요? 없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풀 수 있는 범위가 아니야. 그래서 이참수는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원을 직선에 대칭시키는 것은 원은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중심이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중심을 대칭을 시킨 다음에 같은 반지름을 쓰도록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점을 직선에 대칭시키는 거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반지름만 하나 추가가 되는 거야. 그런데 직선을 직선에 대칭시키는 것은 이거는 어려워요. 이게 어려운 거야. 자, 직선을 직선에 대칭시키려면 뭘 해야 되냐면, 자, 여기 기준이 되는 직선이 있고, 내가 이런 직선을 가지고 있는데, 얘를 여기에 대칭을 시킬 거야. 그러면 어떤 순서로 구하냐면, 일단, 여기 이 교점이 있잖아, 교점. 이 교점을 연립방정식을 이용해서 구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점을 하나를 찾아요. 그래서 그 점을 대칭을 시킵니다. 점을 직선에 대칭시켜서. 알았지? 그래서 이 점이 나오면 이제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새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점을 직선에 대칭시키는 거 이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앞뒤로 교점 구해서 연립방정식 풀어야 되고 또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해야 되고 그래서 일이 앞뒤로 하나씩 추가가 돼. 그래서 직선을 직선에 대칭시키는 거, 이거 하나는 좀 어렵다. 그래도 나머지는 다 할만하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쉬운 문제를 풀도록 하겠어요. 일단 처음이니까 어려운 거는 아직 한참 남았어. 자, 쉬운 거를 해봅시다. 자, 263페이지. 다음 점을
X축 방향으로 4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하시오. 자, 이거는 점의 평행 이동이야.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면 돼. 그러니까, 그렇죠. 얼마나 쉬워요. 그러면 2, 마이너스 1은 뭐가 되겠어? 그렇지. 예. 시키는 걸 그냥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해주면은 답이 돼요. 아주 좋잖아, 그지? 아주 그냥 친절해요. 자, x, y를 x 마이너스 1, y 플러스 5로 옮기는 평행 이동에 의하여 다음 점이 옮겨지는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옮긴다는 얘기는 x축으로 마이너스 1, y축으로 플러스 5 이동하라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점의 이동은 그냥 시킨 대로 그대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1번에 마이너스 3,2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4,7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은 그렇죠.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이번에는 이제 도형의 이동을 보도록 하자. 도형의 이동은 얘가 반대가 된다. 부호가 반대가 된다.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자, 다음 도형을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하시오. 자, 2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 그러면 얘는 도형이니까 이제 그럼 x축으로 3 그러면 x 대신에 뭘 대입해야 돼? x 대신에 뭘 대입해? x 마이너스 3을 대입한다고? y 대신에는 뭘 대입해요? 2 y 플러스 2를 대입한다고. 그래서 여기를 2 가로 x 마이너스 3 플러스 y 플러스 2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대입을 해줘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정리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2x 마이너스 6 플러스 y는 0이니까 2x 플러스 y 마이너스 6은 0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어려운 건 아니야. 방법은 x하고 반대로 대입하면 된다.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9를 x축으로 3, y축으로 마이너스 2 이동하시오. 그럼 x 대신에 x 마이너스 3을 쓰고 y 대신에 y 플러스 2를 쓰면 되니까 자, 이게 답이에요. 그냥 그렇게 쓰고 있어. 응. 선생님 세번 제일 답이 뭐예요? 기원이 여기다. 자, 4번. x, y를 x 마이너스 6, y 플러스 4로 이동하는 평행 이동에 의하여 다음 도형이 옮겨지는 방정식을 구하시오. 자, x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은 25. 자, 이거는 x축으로 마이너스 6, y축으로 플러스 4 이동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x 대신에 뭘 써야 돼? x 대신에 뭘 써? 어? X, Y, U.
x 플러스 6을 쓰라고. 어? y 대신에는 뭘 써? y 마이너스 4. 이걸 대입하라고. 알겠지? 도형의 평행이동은 부호를 반대로 해서 넣는다고. 자, 그래서 여기에 x 플러스 6을 놓고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4를 넣으라고. y를 이렇게 바꿔주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면 x 플러스 2의 제곱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25. 자, 이렇게 답이 나온다. 자, 그러면 여기도 y 대신에 y 마이너스 4, x 대신에 x 플러스 6. 그래서 y는 x 플러스 6의 제곱 플러스 7. 자,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자, 네, 264페이지 1-1번을 보자. 자, 2,2를 마이너스 1,4로 옮기는 평행 이동에 의하여 6, 마이너스 4가 옮겨지는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이건 X축으로 지금 얼마 이동한 거야? Y축으로는. 그러면 여기는 몇 컴마 몇이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답이 3, 마이너스 2야. 자, 그러면 거기 1-2번을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1시 2번이요. 거기서 A가 얼마가 나올까요? 어, 13. 그렇죠. 다 13 나왔어? 어? 뒤는 그냥 뭐 베끼는 것 같은데? 어, 나왔어? 자, 이 규칙에 따라서 마이너스 2,3을 옮기면은 뭐가 나오냐 이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2 플러스 A, 2를 더하니까 4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이게 위의점이라고. 위의점이라는 건 대입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4는 마이너스 2 플러스 A 마이너스 7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이 마이너스 9니까 넘기면 A는 13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자,
다음 그림에서 A-와 C-의 좌표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B점이 지금 기준인데 B가 원래 마이너스 1,1이잖아. 이게 지금 B-로 이동을 한 거라고. 그러면 B-는 몇 컴마 몇이야? 3,3이지. 그러면 지금 X축으로 얼마 이동했어? Y축으로는. 이. 그러면 나머지 A와 C도 이 규칙대로 이동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A는 몇 컴마 몇이야? 0,5죠. 그럼 이거를 이동을 하면 그렇지. 그래서 A-는 4,7 이렇게 되는 거고 C는 2,3이잖아. 그럼 이거를 이동하면 몇 컴마 몇이 돼? 6,5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야. 선생님, 응? 이제 다음 주 수요일에 수업 없어. 왜 없어? 수업 없어. 아니 아니야 목요일. 나중에 떨어져 앉아. 아, 예. 어. 자, x, y를 x 플러스 p, y 플러스 3p로 옮기는 평행이동에 의하여 y는 2x 플러스 3이 y는 2x 마이너스 3이 되었다면 p는 얼마일까요? 이런 거야. 그러면 x 대신에 뭘 써야 돼요? Y 아니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x 마이너스 p. y 대신에는 뭘 써야 돼? Y 마이너스 3P. 이걸 대입을 해야 된다고. 어떤 건지 알겠지? 그러니까 도형의 평행이동은 부호를 반대로 해서 대입을 한다고. 그러면 y-3p는 2가로 x-p 플러스 3. 그러면 y는 2x, 여기 마이너스 2p인데 플러스 3p가 되니까 플러스 p 플러스 3. 이렇게 되죠? 이게 이거랑 같은 거야. 그러니까 p는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6. 이런 식으로 구한다. 자, 1,1을 0,4로 옮기는 평행 이동에 의하여 원이 옮겨지는 원의 중심의 좌표가 B, C이고 반지름이 2가 될 때 A, B, C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게 X축으로 얼마 이동한 거야? Y Y축으로? 3. 그러면 이게 도형으로 가면 X 대신에 X 플러스 1, Y 대신에 Y 마이너스 3을 대입해라 이런 얘기야. 알겠죠? 그런데 이거 이동할 때는 이 상태에서 가는 게 아니라 이거를 표준형으로 바꾼 다음에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중심과 반지름을 찾아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셀은 65에서 85% 오시고 개념 유형은 거기 265, 66 안 풀어준 것만 풀어오세요. 그러니까 셀이 진짜 숙제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어.